네, 앞 시간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 해오셨습니까? 이 질문, 가능한가? 여러분이 혹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질문과 요 고민에는 많은 게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결론을, 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래, 너 안 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하지 마. 라는 것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올바른 문제인식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중독자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만 얘기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복지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건 간에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시작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인식이 조금 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돼요. 왜 절대 불가능하냐? 그 사람에게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관계 문제를 안 겪으려고 해도 당신에게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문제에 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 당신은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을 되게 모독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면 그래요. 이 사람의 이 중독 가운데서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보이면 돼요. 뭐냐 하면 그냥 중독이 아니고 이미가 있거든요.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가능한 거죠. 중독되어진 사람에게 안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사람은 중독되어 있는데 너 왜 그래 했어? 하지 마. 이게 되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뭐 태어나서 설탕을 어릴 때 한번 딱 맛보고 이 단맛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단 것은 먹지 마. 가능하겠냔 말이죠. 찾는 나를 보게 되고 의도치 않았는데 이미 먹고 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뭐 적절한 예는 뭐 아닐 수 있어도 그런 불가능한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두려워하고 경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중독되어진 중독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인정되어지고 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이라는 과정을 많이 겪고 첫 징역도 아닙니다. 두 번째 징역도 아닙니다. 한 네 번째 징역, 다섯 번째 징역을 갔을 때 조금이나마 인정되고 인식됩니다. 내가 중독자네. 안 되네. 왜? 첫 징역 나왔을 때는 출소날만 기다리거든요. 출소날 하루하루 셉니다. 그래서 출소날 막 빨리 밖에 나가서 계획한 일, 새로운 일 많이 두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죠. 그런 가운데 출소하는 날 다시 찌릅니다. 왜? 1년 6개월간 정말 많은 새로운 인생의 계획과 도전을 다 세워놨는데 내 속에는 뭔가가 1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린 나는
찾지를 못했던 거죠. 나의 이 의지, 인식은 이제 새로운 계획과 건강한 삶으로 다 세워놨는데 내 속에 이 의식, 인식 밑에 또 다른 내가 1년 6개월간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너무 하고 싶은데 꿈으로도 표현해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잡담과 마약방에서 마약 사범들과 마약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를 억지로 달랬는데 이제 출소하니까 내 속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나는 1년 6개월 간절히 참았던 그 대상을 향해 바로 가는데 출소하면서 바로 해버리죠. 그걸 보고 일명 출소뽕이라 그러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지력이 좀 강한 사람은 새롭게 계획한 대로 나갑니다. 그래 이제 직장도 새로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제 참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좋은 반응도 받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쌓이니까 용기가 생기고 바르게 사회복귀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하지 않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왠지 이상한 감정과 생각 속에 내가 오늘 확 사로잡힙니다.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잘 이겨냈는데 누가 유혹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태로 싹 돌아가 있습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탁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처직력 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마약 전과 한 4범쯤 되면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소 날 되니까 슬프다고. 왜? 아니 나가는 게 좋죠, 누구나.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슬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또 어느 교도소의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냐. 4번이나 바꿔가면서 왔는데 나가본들 사실은 되겠냐? 또다시 들어올 것인데 이거는 처직력자는 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 교도소에 교육을 갔더니 마약으로만 전과 10범 되신 어르신이 마약으로 수감된 경험만 거의 한 20년 가까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분이죠. 강의 다 끝나고 나니까 제게 어제 제 강의 듣고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몇 통 써서 그 다음날 강의 온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읽을까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읽어도 됩니까? 하니까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 읽으라 하더라고요. 여기 처직력자들 2번째, 3번째 들어온 마약 어떻게 보면 초범들 주제 넘게 자기가 얘기하긴 그렇고 강사님 입을 통해 가지고 내 본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멘트입니다. 마약은 저승사자다. 언제 찾아온지 모르는데 내 옆에 있다가 내 인생을 결국은 죽음으로 같이 끌고 간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봤지만 내 인생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결국 끝까지 데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강의할 필요 없었어. 내가 강의하면서 당신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고 실제 그 선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거든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자다. 사실은 이 말을 본인 앞에다가 얘기하는 용기가 보통 용기는 아니어야 되죠. 답도 없으면서 예를 들면 한 명 만났는데 내가 당신 중독됐습니다.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뭔가 상담을 하거나 도움 주기 이전에 이렇게 좀 해코지를 당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한 명의 중독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당신 중독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중독 문제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당신이 중독된 중독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뉘앙스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 안 해줘도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중독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독자잖아요. 이 나는 이 저는 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서론 때 얘기했듯이 처음에 중독자를 만나게 되고 중독 문제 있는 사람과 나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10년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저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완전 더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제게 있었는 거죠. 저에게는 그게 수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는 시간처럼 제게는 현장에서 수련받는 과정 속에 제가 이게 완전히 제게 인정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중독자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서로 간에 중독되어진 종목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많은 참가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정복을 입고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종목은 다 달라요. 달리기, 축구, 양궁 종목은 다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간절한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이 올림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적을 내는, 최고의 성적과 메달을 얻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4년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근본 마음 상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 이전에 그 최고의 성적을 마련해보지 못해서 그 빈 마음에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자기는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4년 만에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서로 간에 출전하는 종목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던져져서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해요. 그리고 뭘 가져야 진짜 만족이 되고 행복한지를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이 비어있고 허전해요. 그래서 뭔가는 찾고 싶고 뭔가는 가지고 싶거든요. 가져봤는데 허무해. 그러면 이제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또 잡습니다. 그래서 뭐요? 모두 다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모두 다 즐겁고 싶어요. 모두 다 쾌락이 만족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저나. 그런데 종목이 달라요. 저는 마약을 안 잡았어요. 저는 딴 거 잡았어요. 내가 잡은 거는 교도소 안 가요. 근데 도의적으로는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기도 좋고요. 저 사람 하필 잡았는데 마약을 잡은 거예요. 서로 간에 종목이 달라요. 내 종목은 금메달 따기 쉬운 거예요. 저 사람 종목은 금메달 따기 어려운 뿐이거든요. 나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똑같아요. 뭐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한테 당신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정시킬 때는 필요한 얘기를 꼭 하는 거죠. 나와 당신이 어떤 부분이 같은지. 이미 중독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 가지 문제는 파생된 문제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썩는다고 열매에 약 아무리 친들 뿌리가 썩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 파생된 문제는 무엇에서 파생이 됐을까요? 중독 때문에 파생돼요. 약물 때문에 파생이 된 거죠. 약물이라고 다 저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약에 내가 중독이 됐잖아요. 그거 인정해지면 중독 문제가 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병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뭔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수술부터 하겠어요? 병 찾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중독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이 뭔지, 중독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과 과정이 이 사람에게 이제 좀 시작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교육이나 내가 하는 상담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 인식을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인식이 조금 바뀌면은 이제 내가 만나서 나를 상담해 준다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꼭 알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로 이 사람이 좀 따라오게 되겠죠. 요 변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주는 거는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 사람이 자기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으로 그냥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한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중독 상태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반응이고 내 몸의 반응이니까 내 몸을 이해하고 그 물질을 이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당신이 중독이 되었냐? 첫 번째로 먼저 당신의 몸 자체가, 몸 중에 뭐요? 내 몸. 그 다음에 몸 중에 뭐가 있죠? 내 뇌. 이게 벌써 마약이라는 것으로 시스템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 사람이 조금만 정보를 듣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감보다는 조금 이해가 크겠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 당신 마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을 이렇게 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150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딱 먹으니까 150만큼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제 설명이 절대 이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허술한 부분은 여러분이 새롭게 정보와 또 지식적으로 더 정확하게 습득을 하려면 많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한 150 정도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맛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단 말이죠. 기쁘단 말이죠. 당장 무슨 생각 듭니까? 아, 여자친구 데리고 와야지. 아내 데리고 와야지. 내 새끼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거 보고 누군가가 나쁘다고 말합니까? 괜찮은 아빠라고 말하죠. 맞죠? 왜 그 사람이 한번 먹었는데 또 생각이 날까요? 그때 기뻤고 그때 기쁘고 즐거웠던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암기가 되어 있잖아요. 누가요? 뇌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맛있는 걸 먹었는 지역을 그 일 때문에 그 지역을 간 게 아니고 다른 사업 때문에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 진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뇌에서 명령을 보내죠. 이 지역의 그 맛집 생각이 나죠.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파지는데 다른 맛 먹을 게 생각 안 나고 이 집 먹을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차를 돌립니다. 어차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일 기억나고 내 몸이 이끌고 방향이 이끄는 곳은 그 집이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 그리고 소개비도 안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 지역에 그 맛집 진짜 맛있다. 요 패턴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유지시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개를 먹었는데 생각도 안 나. 맛 하나도 없어. 먹는 거 자체가 고통이야. 미치겠어. 먹는 데마다 막 슬퍼 죽겠어. 눈물 쭉쭉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먹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 죽지. 우리의 뇌의 어떤 보상체계, 좋은 것은 계속하게 만들고 안 좋은 것은 안 좋게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이 보상체계가 우리 인간의 인류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칩으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인류 고대부터 지금까지 맛있는 것을 향해, 더 좋은 것을 향해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는 인류가 됐잖아요. 좋은 거 계속하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얻는 음식물, 또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물보다는 더 많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 이 섹스죠. 뭡니까 이게? 관계를 이렇게 가질 때 200의 도파민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남성분들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성분들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공통적으로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행복감과 쾌감을 갖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부분을 원하고 갈망하고 생각하고 가능한 좀 더 많이 더 자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정말 그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옛날에 느꼈던 것만큼의 어떤 쾌감이 잘 안 오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색다르게 더 많은 시도로 더 다양하고 더 이색적으로 해서 그때에 느낀 그 쾌감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벌 주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또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고 지속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우리 안에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걸로 하여금 지속하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자주 하게 만들고 더 발전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체계들, 보상 체계들은 인류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밑에 거는 이런 자연적인 게 아니고 가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이란 말이죠. 메스암페타민, 다시 말하면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이라는 게 뭐 경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코를 통해서든 아니면 연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여가 됐을 때 일단 혈액을 타고 뇌를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파민이 쏟아지는 그 수치가 1000입니다. 1000. 섹스의 5배, 음식의 약 7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과 기쁨, 쾌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이라는 부분들이 200이나 차원 높게 줄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1000을 때려버린 거죠. 맛집 하나 잘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그 동네 하면 그 맛집 이게 각인돼서 기억돼서 나를 움직이는데 아니 뭐 이렇게 젊은 혈기왕성한 사람이 이 부분이 정말 이게 마음에도 늘 원하고 이렇게 갈망이 생기는데 그거의 한 5배 되는 이 충격과 쾌감이 왔어요. 이거 왔는데 나쁜 거니까 너 스톱. 교도소 가니까 너 스톱. 너 그거 경제적으로 너 파산하니까 스톱. 가능하겠어요? 이거 될 것 같으면 이건 쉽게 돼야 되죠. 너 지금 이렇게 대학생이잖아. 너 대학생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 나쁜 거야. 너 스톱. 스톱 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아무리 스톱했는데 뭔 일은 옆에서 다 터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했단 말이지. 너 교도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그거 뭐 축복이죠. 뭐 건강하다고 보잖아요. 범죄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면은 둘이 서로가 이렇게 좋아서 뭐 그렇게 한다면 뭐라 하겠어요. 너 그 지역 절대 가지 마. 그 지역 간다 하더라도 그 음식점은 절대 발도 들여놓지 마. 되네요 말이죠. 생각부터 벌써 그 집 났는데 같은 돈에 그 집 가고 먹고 싶은데 근데 이게 1000이란 말이죠. 이 1000이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 이걸 보고 첫 잔의 추억이라 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부분이 처음 했을 때 너무 막 내게 이 충격이었고 좋았어요. 첫 번째 어떤 이 일이 시작됐을 때 그 뒤에는 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주 해야 되고 더 색다르게 해야 되죠. 히로뽕을 처음 했을 때 혹자로는 하늘이 뚜껑이 열리고 뇌 뚜껑이 다 열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뭐 충격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한마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00이 왔는데 이것도 기억됐고 이것도 기억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게 명령을 내리고 내 몸을 움직이잖아요. 뇌가 주기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왜? 그때 너무 맛있어서 내가 기억을 해놨단 말이죠. 좋았기 때문에 이제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좋았는데 그걸 한 번 더 하지. 그러면 또 내가 도파민을 내려줘서 너를 기쁘게 만들어줄 텐데. 이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너 그때 그거 했을 때 너무 좋았잖아. 왜 또 하지? 요즘은 안 해?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또 준비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되게 충격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도파민을 1000이나 쏴줬는데 도파민을 평소에 계속 만들어 놓고 공장에 모아 놓다가 한번 찔렀을 때 공장 문을 열고 모든 도파민을 다 쏴내려 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라고 자꾸 명령 안 하겠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안 해? 그런데 내 입장은 어떨까요? 내 입장은 한 아빠의 한 아이의 아빠거든요.
한 회사의 사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단 말이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정이라는 가장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사장의 자리가 있는 나기 때문에 내가 찌르고 싶을 때 계속 찌를 수는 없어요. 그때는 휴가 가서 그 다음에 해외에 출장 가서 찌를 여건이 돼서 찔렀는데 지금은 찌르면 안 된단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내 뇌는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하거든요.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왜 안 찔러? 찔렀을 때 그때 너무 좋았잖아. 천이나 느꼈잖아. 지금 다시 또 도파민을 다 싸갖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뇌는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내게 문제가 오는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내 입장이 이기겠어요? 뇌가 이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중독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 강의 듣는 시간에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계속 어느 쪽으로 몰고 있는 뭔가의 명령, 그리고 나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선택과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는지 질문해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안 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명확하게 잘 알고 너무나 내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정리 다 해놓고 단절해놨는데 내가 억지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갈등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이해하니까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맛본 거, 내가 느꼈던 거, 거기 기억돼서 나를 자꾸 몰아가는데 뇌가 반응을 합니다. 마약을 오래 한 사람은 시내에 사람들이 100명이 지나가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머리가 확 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죠. 그 사람 마약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몸이 반응한다 이 말이 실제 현장에서 그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반응한다는 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성적으로 어떤 부분에 특별한 취향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상대방 이성의 특정 부위가 자기의 시각 속에 딱 들어오면은 모든 게 세팅이 딱 어떻게 되냐. 나는 오늘 뭔 일을 저질러야 된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뇌가 반응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세팅이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려요. 버튼이 눌려지면 시스템이 확 바뀌어서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마약 중독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는 좀 극명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일상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다 움직입니다. 코카인 300입니다. 니코틴 200입니다. 니코틴이 한 섹스만큼 돼요. 그러나 이 니코틴의 강점은 뭐죠? 아무리 이 성적인 부분들을 만족하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에 한 번씩 매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정말 히로뽕을 정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찌르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이 200이나 3분 만에 200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의 흡연가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마약이거든요. 니코틴이 굉장히 강한 마약이고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입니다. 몰핀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이 중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나의 병리적인 상태 있잖아요. 나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 모습, 정말 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 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내 모습을 내가 볼 때마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몸만 내 맘대로 안 됩니까? 몸도 당연히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사실은 몸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약간 이성적인 부분이죠. 마음은 어떠면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욕구고 이성적인 부분은 우리를 통제하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욕구를 잘 이성이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의 욕구는 우리는 날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수련생님들은 수련 받으면서 정말 아무 욕구 없이 올바른 사회복지사를 되기 위해 그거 하나만을 위해 정진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때 한 번도 뭐 예를 들면 여선생님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 저를 알거든요. 전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봤을 때 24시간 1초도 안 빼고 내 속에 뭔가의 욕구가 계속 올라오는 나 자신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지는 않았습니다. 왜? 무서웠거든. 이 생각이 그거 표현했다가는 너는 인생 망하는 거야.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인식의 그 틀이 나로 하여금 절대로 이 마음이 표출되지 않도록 계속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좀 강하죠. 두려움도 강하고 무서움도 강하고. 그런데 마음에서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밖으로 분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에서 썩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썩어서 내게 강한 생각이 나를 통제하는 영역에서는 못 튀어나오고, 이 생각의 범위가 잘 미치지 못하는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마음껏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풍선을 이쪽으로 강하게 누르면 푹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푹 튀어나와요. 욕구를 이 생각이 많이 눌렀습니다. 그럼 이 욕구는 변질돼 가지고 다른 분야로 나오는데 그게 나를 이상한 괴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린 욕구, 억눌린 욕구가 이 눌려가지고 그 안에서 사그러들어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썩은 음식, 냉장고에 음식 나온다고 계속 신선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음식물 넣어서 뚜껑 딱 닫아서 공기 하나도 안 통하게 냉장고에 오래 넣어놨더니 그 안에서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인지하고 빨리 아는 것만큼 뚜껑 열어서 빨리 버리면은 다행인데, 그거 모르고 덮어 놓은 만큼 그 안에서요, 억눌리고 닫혀있고 숨겨진 이 욕구가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되는지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그 강한 압력으로 닫아 놓은 뚜껑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버리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완전 내 내면 상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분출되고 오히려 표현되어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상처나 에너지를 줄이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누르는 거죠. 해보고 싶은 거 하지 마. 뭔가 이렇게 선을 넘는 거 못하도록 내가 눌러놓으니까 억누를 수 없는 욕구는 24시 된다는 걸 알고, 생각은 규범대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의지력이라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의지 있게 저거를 잘 넘어섰구나.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고 그래도 뭔가 통제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의지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너, 네 의지가 약해가지고 실수했으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너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이겨낸 거야. 너 잘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독되어져서 몸 상태나 마음 생각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이미 지배된 사람에게는 평상시는 요거가 잘 구성이 돼서 돌아가요. 마약을 한 지 이제 한 1년 됐어요. 1년 돼가지고 마약 생각도 안 나고 마약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통제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이제 아빠의 모습으로, 직장의 모습으로 잘 가서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마약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마약하고자 하는 생각이 어느 불현듯 내 생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막 분출이 되는 거죠. 없어진 줄 알고 없는 줄 알았는데 막 분출이 된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약 앞에 섰을 때의 나, 그때는 아빠의 모습도 없고 직장 사장의 모습도 없습니다. 마약과 나, 세상에 우리 둘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날 망치는 거야 라는 올바른 생각이 마약과 나 둘이 있을 때는 생각과 모든 규범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마약은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이 마약은 위험하지 않다. 지금 내게 갖다 준 사람 저거는 원래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지. 이게 원래 생각인데 마약관에 그걸 갖다 주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천사이자 구원자입니다. 생각이 거꾸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마음껏 분출되죠. 어떻게 하죠? 마약을 받습니다. 생각은 거꾸로 돌아갔죠. 그러면 무슨 욕구가 올라오냐? 벌써부터 내 팔이 나가서 수건으로, 넥타이로 내 팔을 이미 쪼아가지고 혈관을 튀어오르게 만들어서 내가 벌써 찌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의지의 문제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마음의 욕구를 잘 통제했을 때 의지력을 물을 수 있지. 봤는데 생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요. 저건 꼭 해야 되는 건데요. 안 하면 죽는데요. 이 욕구가 통제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의지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남에게 어떤 내 비난을 하지 말라고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늘 자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 자신이 인정이 되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이 사라지고 내게 먼저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저지른 일 아니거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으로부터 비난으로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목사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독 현장에서 15년 있으면서 그냥 옆에서 내가 전문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터치하고 겉모습을 같이 따라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리고 다 말해주기 어려운 또 내 고민 속에서 뭔가 하나를 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쉽게 그냥 넘기셔도 되고 관심이 있고 소통이 되는 분들은 깊이 있게 봐도 될 만큼의 이 영역은 제가 마약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뒤에는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중독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어떤 몸의 시스템 되게 사실적으로 많이 봤어요. 한 물질이 들어와서 사람 하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너무 많이 봤죠. 앞에서 그 때문에 죽는 사람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몸의 구조, 몸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구나. 특히 뇌. 이 뇌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컴퓨터 이 CPU라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군대 가면은 갑옷은 안 입어도 헬멧은 쓰는구나. 그때 이해됐어요. 왜 헬멧 써가지고 총알이 몸은 통과해도 되는데 왜 머리만 통과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것만큼이나 이 몸뚱아리는 그냥 결과지, 생각과 마음의 이 의지 문제, 이 부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왜 저 사람은 안 해야 된다는 걸 다 맹세해놓고 또 반대로 돌아가냐. 이 생각과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설명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될까? 그때 본 거예요. 뭔가 다른 영역이 있어요. 한 명의 중독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나는 핑계 대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날 쫓아와. 어떤 소리가 들려. 네가 내보고 여기에 오라고 했잖아. 전화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 실제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몰아가요. 내가 영적인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알 때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 이게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대학교를 12년 다니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종교적인 영역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도외시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종교가 뭐든지 내 종교가 뭔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는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종교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왜 사람들은 저 종교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개돼지는 찾지 않는 뭔가를 인간은 찾는 본질적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도 있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한 뭔가의 초월적인 영역을 찾아가는 그 대상이 뭐가 맞냐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동물과 다른 어떤 본질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혼이고, 그런 질문이 시작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풀리는 게 있어요. 걔는 마약 안 하더라고요. 걔는 우리보다 뭐 가진 것도 적은데 문명도 발달 안 했는데 걔는 마약을 안 해요. 돼지는 마약 놔둬도 마약 안 먹어요. 또 찾지도 않아요. 쥐새끼는 마약을 안 하더라니까요. 하물며 저 금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왜 마약을 합니까? 그거 질문하니까 개, 돼지나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고, 그 부분에 어떤 반응이 왔기에 개, 돼지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건 뭐 아직 논리적으로 내가 깨달은 거죠. 왜 개, 돼지는 절에 안 갈까? 교회 안 갈까? 왜 인간은 갈까? 개, 돼지가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개, 돼지가 안 하는 것을 하겠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거고, 그거 말고 현장 속에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부분이 반응이 있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참된 나, 영혼육, 그 안에서의 나의 존재의 목적, 그 다음에 삶의 이유가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영역이 다 보이지 않고는 참된 나와 내 삶의 이유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매는 부분들이 함께 무너져서 중독의 삶으로 나를 계속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참된 질문과 과정이 없으니까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과거에 저처럼요. 이걸 인지시키고 나면 본인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저 사람이 내보고 정말 마약 중독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바르게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더 심한 얘기. 그 사람에게 당신 중독된 중독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다음 얘기는 좀 더 잘하면 이렇게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다음 뭔 얘기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